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의 그 정치 토크 종횡무진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경훈 주식회사 청사진 공동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젊고, 예, 그리고 저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되죠. 젊고 그러면서도 아주 의욕적으로 용기 있게, 옛날 말로는 보수운동, 뭐 저희들은 그걸 자꾸 자유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려고. 왜냐하면 하도 보수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좀 옛날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보수 이래서 좀 이름 한번 바꿔보려고 자유우파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을 요즘 젊은 분들이 물론 이제 이 과거의 그 보수운동 이걸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그런데 오늘 이 소중한 분을 모셔가지고 이분들의 이상, 또 이분들의 비전, 또 이분들의 현실 인식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모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자기 소개 좀.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청사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청년여는 미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백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백 대표는 이제 이른바 보수 운동을 여기 투신하시게 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게 된 게 이게 뭔가 이 사회 약자를 돕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회복지학만 공부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다른 나라, 이게 외교 문제, 북한과의 문제, 우리나라에 산적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좀 접하게 되면서 좀 앞으로 세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런 정치를 해 나가야 돼, 국정을 리더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제 삶의 미션을 이제 이 정치 영역에서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저 백 대표는 이제 젊은 분이니까 그 되게 젊은 분들은 이 뭐 진보 정치 이쪽에다 좀 더 이제 그쪽의 경향이 그쪽으로 좀 편향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젊은 분들이 이 보수 운동 쪽에 나서는 것은 아마 그래도 주변에서 좀 신기하다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많진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젊은 사람들이 왜 그 과거의 보수, 이제 지금은 이제 보수도 바뀌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보수도 이제 이름부터 좀 산뜻한 이름을 좀 가져. 자유우파 이것도 지금 이제 말하자면 과도기 이름이고, 우리가 뭔가 이 명칭을 새로운 명칭, 또 미래지향적인 이런 명칭, 산뜻한 명칭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도 하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 뭐 백 대표 같은 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이제 백 대표도 지금 방금 지적하셨지만은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이나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나 가장 우리나라의 진보 뭐 정치인들 또 혹은 좌파 뭐 정치 세력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선 딱 들어오는 것이 친북 혹은 뭐 영북, 뭐 한때는 굉장히 좀 말썽도 많았습니다만 종북, 현실적으로 종북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거부감이 상당히 컸을 거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 좌파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을 말이야 배신하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식까지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정의감 같은 거 생길 수 있는데, 그 백 대표께서 볼 때 이게 좌파 세력들의 이거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대북 정책이라든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좌파 정치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런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의 여당과 또 청와대에 있는 주류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저는 그게 386 운동권 세력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대북 정책에 많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민족주의류의 정책과 제도와 그런 뭐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이제 현재 이제 김정은 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국제사회에 나와서 뭐라도 해보겠다라고 하니 그거에 이제 계속 또 호응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자꾸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또 그런 방향으로 또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분명히 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사실 그분들이 가진 그런 민족주의 사관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그런 가는 길에 있어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런 민족주의 사관으로 우리나라를 그리고 또 일본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계속 그런 식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니 그럼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그분들에게 그분들은 뭐 한쪽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쨌건 그분들을 보면 글로벌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 없이 우리 뭐 자족해서 잘 살면 된다. 그리고 북한과 손 잡고 경제 일으키면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현실 인식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제 어찌 보면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국정을 리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책임자의 입장에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이 5,200만 그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그런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이 또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책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민족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민족주의 이러면 보수 세력들이 보수 정치 세력들이 자꾸 민족 이렇게 하고 진보 세력들은 오히려 저 개방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제주의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완전 거꾸로 돼가지고 그냥 민족주의도 아니에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또 보복적인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백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글로벌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제 하나의 촌락을 이루는 이런 사회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국경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폐쇄적인 민족주의 그게 왜 생겼냐면 그 동기가 또 불순하죠. 뭐냐면 북한 체제와 이렇게 이제 결합한달까 결탁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명분을 자꾸 내세우는 게 그거거든. 그래서 뭐냐면 민족 자결, 뭐 민족 자주, 뭐 자주국방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네. 그리고 또 민족 공유, 민족 공조 이래가면서 오직 민족밖에 없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전통적인 우리 한미 동맹 관계도 지금 굉장히 느슨해져 버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요즘 말하는 그 한미일 남방 그 안보 체제 있잖아요. 남방 삼각 안보 체제라는 게 이게 전통적인 안보 체제였거든요. 냉전 시대에는 북쪽에는 북중러 이쪽 남쪽에는 한미일 이런 안보 체제로 해가지고 이제 세력 균형을 이루었었는데 지금 이제 저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냉전주의자 무슨 전쟁주의자 신냉전 어쩌고 이러고 하거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냉전이고 뭐 그거 지금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한국은 한반도는 전에부터 냉전하고 상관없이 여하튼 6.25가 일어났고 6.25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이전에 이제 이 분단이 됐는데 분단 자체는 태평양 전쟁 그 결과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냉전 체제를 만든 게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그 냉전 체제에 우리가 밀려 들어간 거죠. 근데 그렇다고 냉전이 이제 해소됐으니까 우리의 그런 구조도 해소된 아니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또 특수한 다른 상황이니까 이래서 자꾸 이제 신냉전주의 뭐 냉전주의자 전쟁주의자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자꾸 민족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자꾸 외돌토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년으로서 볼 때 앞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 세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느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소신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 이 젊은 세대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은 저는 지난 1세대, 2세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피땀 눈물 어린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이 세계 문명의 그런 변화 발전과 같이 맥을 같이 해왔다고 보고 근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저는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게 지금 딱 하나의 뭐 키워드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이 마찬가지로 이 전 세계 문명의 그런 진화와 발전에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그 선상에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그런 미래 앞으로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되는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뭐 이런 자주국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에 있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자립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좀 약간 시대착오적인 그런 것들은 좀 버려야 된다라고 보고 이런 그러면 미국과 또 뭐 일본과 어떻게 합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지 또 한축으로는 또 뭐 또 중국과 이 경제적으로 또 부상하고 있는 이 국제사회에서의 또 이제 그런 지휘권을 획득하고 있는 중국과는 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뭐 이전처럼 미국 아니면 중국 저는 이렇게는 뭐 답을 내릴 수 없다고 보입니다. 외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거를 뭐 정확히 뭐 몇 대 몇이다라고 보긴 어렵지만은 사실 어느 나라든 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세계 문명의 발전과 같이 가는 방향에서 다른 나라와도 적당히 손 잡아가면서 외교를 해가면서 그리고 또 민간 시장에서 기업들과 또 뭔가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또 공유 경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뭔가 그 최전선에서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할수록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이제 국정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지금 우려하는 것이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약간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나 이런 것 없이 자꾸 과거 한 3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또 이렇게 뭔가 뭐 우리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점이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다시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봐야 될 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자 미국과 이제 중국이라는 양거대 세력 거기다 일본은 결코 더 적다고 할 수 없는 거기도 강대국이거든요. 네, 이런데 그 속에 우리가 끼어 있으니까 항상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위치에 있고 그래서 옛날에 그 광해군도 이 뭡니까 명청 교체기에 광해군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뭐 줄다리기 외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줄다리기 외교만 하면서 이쪽 저쪽 눈치만 보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을 경우에는 모든 나라한테서 밥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아, 저거 이제 만만하게 저 보호자가 없구나 이래서 아무나 그냥 쉽게 무시하기도 하고 쉽게 이용하려고도 하고 그 요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주 그 미국 트럼프도 우리를 얼마나 그냥 가볍게 보고 연사로 이제 우리 모욕 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전통적으로 중국은 사실은 영토적 야심도 있거든. 중국은 옛날부터 우리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중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제 보면 속국으로 그냥 충성을 맹세할 때는 모르지만 안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점령해버린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미국은 적어도 해양국가니까 저쪽에서 우리를 무슨 영토적인 야심은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일본도 더 이상 우리한테 대해서 무슨 옛날같이 그렇게 강점해가지고 뭐 시민 통치를 하겠다는 이런 그런 의식은 없었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여전히 적어도 안보에 있어서 확고하게 한미일 그 전통적인 안보 체제를 그걸 강화함으로써 그래야 상대방도 중국이나 이런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도 우리를 어쨌든 좀 어려워하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이제 안보 외교 정책 여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백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 입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지금까지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미국과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 얘기가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통남을 하면서 뭐 이렇게 둘 간의 그런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또 많이들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어찌 보면 북한과 미국이 더 좀 뭐라 해야 될까 가까운 관계 더 이제 좀 진도가 더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이렇게 하면 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또 보면
그렇다고 뭐 미국 그렇다고 뭐 다른 나라랑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미국과 북한이 뭔가 지금까지의 이런 약간 화해 무드, 대화 무드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진전된 안이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때 가서도 계속 뭐 미국과의 동맹만 계속 얘기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손에 쥐고 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계속 뭐 이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제 북한의 이제 김정은의 그런 이제 미사일을 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건 적대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바라보더라도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서 미국과 굉장히 좀 가까운 관계가 유지가 되고 북한도 또 나름대로 또 뭔가 이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지휘자의 역할을 갖고 뭔가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 백 대표하고 이제 바로 저기 앞으로 이제 우리 계속 토크를 해나갈 건데요. 오늘은 이제 주제를 이 남북 문제라든지 또 우리 그 안보 외교 문제 이쪽에 왜냐하면 이 워낙 이가지고 첨예하게 지금 이제 이를테면 보수 진보가 맞부딪혀 있는 그런 지점이어서 그걸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거리로서 일단 이제 던져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백 대표하고 계속 이 이야기 특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안보관이라든지 또 정치 뭐 이런 데 대해서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데서 젊은 분들의 고민을 또 듣고 또 우리 나이 든 사람 고민도 좀 이야기해가면서 앞으로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